자, 유형 17번, 18번 하고 기본 집합 좀 마무리 합시다. 알겠죠? 그다음 연산해야지. 맞지? 자, 192쪽. 자, 일단 볼게요. 자, 908번 보자. 자, 908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 자, A는 기본적으로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건을 보니까, 자, 집합 A의 원소는 이 새끼는 반드시 뭐를 가진다?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어떤 자연수 n이라고 하는 게 집합 A의 원소면은 반드시 누구도 자, 10에서 A를 뺀 거, n을 뺀 것도 이 새끼도 원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 맞아요? 자,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n에다가 내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누구도 원소가 된다는 거, 9도 원소가 된다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8도 된다는 거, 3 대입하면 7도 된다는 거, 4 대입하면 6도 된다는 거, 자, 5 대입하면 5도 된다는 거, 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하고 9랑 2하고 8하고 3, 7, 4, 6은 각각 원소가 하나인 건 맞아요.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나조건 때문에 시험아 결국 1하고 9는 순서상처럼 묶여가야 된다는 거지. 그치? 아니 누구도 2하고 8도, 자, 그 다음 3하고 7도, 그 다음에 4하고 6도, 유일하게 누구만 5라고 하는 새끼만 단독적으로 원소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 그럼 만약에 내가 A가 될 수 있는 모든 원소를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하고 9, 2하고 8, 3하고 7, 4하고 6, 우리가 5 이렇게 쓰긴 하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찾고 싶다고 했을 때는 시원아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쵸? 얘도 한 묶음이 되겠죠. 얘도 한 묶음이 되겠죠. 얘도 한 묶음이 되고 얘 혼자서 유일하게 단독적으로 원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은 얘 몇 제곱이야? 5제곱으로 봐야겠죠. 왜? 어차피 얘 하나 포함하고 얘 하나 포함해봤자 9가 딸려가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문제는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빼야 되니까 결국은 몇 개가 돼? 31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아니? 100번이나 4번이나 뭐 여기는 뭐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고요. 자, 그런데 913번에 뭐 나도 이런 문제는 좀 처음 봤는데 옛날에 모의고사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별표 하나 치자. 913번. 자, 913번은 솔직히 말하면 얘랑 똑같은 문제더라. 근데 멘트가 재밌어서 그냥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전체 집합에서 뭐라고 돼 있냐? 자, 이 새끼는 1부터 9 사이의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뭐 그다음 7, 8, 뭐 9, 뭐 이런 식으로 원소 총 9개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자, m이 a의 원소이면 m의 제곱 1의 자리수와 n의 제곱 1의 자리수가 같아지는 m이 아닌 자연수 n이 집합 a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녀석의 1의 자릿수와 n이라고 하는 녀석 제곱했을 때 1의 자릿수가 같으면 둘이 묶여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거 말하는 거잖아, 시간. 자, 그러면 결국 볼게요. 원소가 총 9개 있잖아. 처음에 1의 제곱 해보자. 1의 자리 1이죠, 그쵸? 그럼 누구랑? 9의 제곱이랑 1의 자릿수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누구랑 1하고 9를 묶겠다는 거야. 자, 2의 제곱은 4가 돼. 뭐 있어, 시간아? 8, 8에 64. 괜찮아요? 자, 또 해볼게요. 자, 3의 제곱 3, 3, 9. 그럼 뭐가 돼? 7, 7에 49. 자, 그 다음에 4, 4, 16. 그 다음 뭐가 돼요? 얘는 6의 제곱 36.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근데 5라고 하는 건 단독적으로 있는 색이니까 얘는 순서상이 생길 수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래. 근데 문제는, 자, 같아지는 m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단독적으로 혼자 뭐가 될 수 없어. 원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실제로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8개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간에 우리가 얘를 뭐로 봐야 돼? 하나의 순서상으로 봐야 되니까 몇 개 취급해야 돼? 총 4개 취급을 해야겠죠. 아니? 근데 이걸 만족하는 뭘 찾고 싶다? 부분집합 찾고 싶다고 했으니까 시원아 이게 몇 제곱이야? 4제곱으로 봐야겠죠. 근데 몇 개 빼야 돼? 1개 빼야겠죠? 공집합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몇 개가 돼? 15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멘트가 재밌더라고, 멘트가. 결국 같은 말이잖아. 근데 차이점이 또 뭐냐면 얘는 결국은 5를 대입할 때 5가 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5도 원소에 포함하잖아. 그치? 근데 이 새끼는 서로 다른 거를 순서상으로 보겠다고 하니까 얘가 원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요건 좀 생각해야 돼.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요건 좀 재밌었고요. 자, 914번 볼 거고 916번 볼 거고 17번 3개 볼게. 알겠지? 그 대신 천천히 같이 보자고. 괜찮을까? 자, 그럼 일단 914번부터 조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2, 3, 4, 5, 6이 있다. 1, 2, 3, 5, 6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자, 근데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 자,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이고 3은 포함하지 않는 x. 자,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냥 확인하면 시원하. 자, 2에 원래 6제곱인데 얘는 그걸 반드시 포함하고 x는 빼야 되잖아요.
3은 빼야 되잖아. 그럼 결국 세제곱 빼기 되니까 결국은 몇 개가 돼? 자, 8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부분집합을 찾게 되면 부분집합이 몇 개 있는 거야? 결국은 A1이라고 하는 부분집합부터 자, A8이라고 하는 부분집합 총 8개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나열되는 모든 원소에 뭘 찾고 싶다는 거야? 합을 찾고 싶다는 거야. 저번 시간에 내가 개념 설명할 때 시연아 뭐라고 했어? 이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 내가 예시 들었던 거 생각하지? 그치? 그거를 이제 덧셈으로 활용한 거잖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1하고 2라는 원소는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 맞아? 그럼 얘를 싹 다 더할 거니까 결국은 1 더하기 2라고 하는 새끼는 몇 세트가 있어? 8세트가 온전히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나머지 집합에 뭐가 있는 거야? 자, 이제 남아있던 4하고 5하고 6을 기준으로 얘가 쭉 나열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됐어요? 그럼 이거를 실제로 8개라는 부분집합 나열했을 때 4, 5, 6이 각각 몇 개씩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러면은 4 더하기 5 더하기 6이 있으면 얘들아 부분집합 8개지. 그치? 자, 기억하시죠? 그러면 각각 4, 5, 6이라고 하는 원소의 개수는 2의 제곱개였던 거 기억하지? 그치? 시간이 괜찮아? 봐봐, 부분집합의 개수에다가 지수 하나 더 뺀 게 뭐라고 했어? 각각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근데 문제는 얘는 항상 고정이니까 2의 세제곱개 맞죠? 그럼 얘는 시간아 2의 몇 개만큼? 제곱개만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 얘는 몇 세트? 4세트가 있는 거고 이걸 더하면 그냥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규칙성을 너네가 모르면 뭐 해야 돼? 규칙성을 너네가 머리로 찾던가 써서 찾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나면 편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너네한테 외우라고 안 했지만 2의 n제곱하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너네가 요거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했었잖아. 그치? 여기서 얘를 좀 알뜰하게 써먹을 수 있다. 알겠죠? 자, 916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괜찮아? 자, 916번 보게 되면 자, A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들아 미안한데 편의상 중괄호 생략하고 원소만 쓸게. 괜찮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대? 1이 있대요. 4분의 1이 있대요. 4의 제곱분의 1이 있대요. 4의 세제곱분의 1이 있고요. 마지막에 4의 4제곱분의 1이 있대요. 자, 그럼 지금 뭐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가장 크고 가장 작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찾을 건데 자, B1부터 Bn까지 찾겠대. 그런데 2의 5제곱이니까 공집합 빼서 31개까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각각의 부분집합을 봤을 때 뭐라고 돼 있어? 그 집합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만 모아서 더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첫 번째, 가장 작은 원소가 4의 4제곱분의 1일 때. 괜찮니? 자, 그럼 시연아, 원래 집합의 부분집합이 2의 5제곱만큼 있지, 그치? 근데 이 노란색 케이스는 얘를 반드시 포함한 상태로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얘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1만큼 빼니까 몇 개가 돼? 16개 바로 나오죠.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 누가 최소가 될 때? 4의 세제곱분의 1이 최소가 될 때. 자, 그럼 봐봐. 2의 5제곱에서 봐봐. 얘는 포함하고 얘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얘가 포함되면 얘가 최소가 되잖아, 그치? 자, 얘는 포함하지만 얘는 버려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2개 빼는 거라서 몇 개가 돼? 8개가 되죠. 그럼 나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교육 목적상 쓰도록 할게요. 샤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번에는 최소가 4의 제곱분의 1일 때 어떻게 가는 거야? 2의 몇 제곱 빼야 돼? 3제곱 빼야겠죠. 얘는 포함하고 2개는 버려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몇 개가 돼? 4개가 된다. 자, 그럼 쭉쭉쭉 가다가 이번에는 최소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자기 자신 혼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시아나, 2의 5제곱에서 몇 개 빼야 돼? 4분의 1일 때는 응? 4분의 1. 아, 뭐 잘못했니? 4분의 1을 뺀다고? 아니, 4의 제곱. 그 다음 4분의 1 돼야 돼. 생략한다고. 맞아. 됐어? 할게. 영상 찍으니 너무 멀어 하지 마. 지금 동영이 욕한 발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 참았어 지금. 자, 뭐 이렇게 어떻게 돼? 자, 얘를 포함하지만 4개는 다 빠져야 되니까 결국은 5 빼기 5니까 0제곱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몇 개? 1개다. 시간이 됐니? 자, 근데 문제는 이 원소들의 합이 궁금한 거니까 결국 이거죠. 자, 4의 4제곱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야? 16개. 그치? 자, 마지막에 1이 몇 개 있는 거야? 1개 있는 거.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간을 물어볼게. 아니, 안 물어볼래. 파이팅 하시고요. 갑시다. 자, 넘어가서 917번 보자. 917번. 917번이 조금 여기는 제일 어렵지 않나? 얘들아, 918번 이거 고난도긴 한데 사실상 이거 916번 다른 버전이거든. 916번은 시연아 작은 원소 다 더하는 거였잖아.
918번은 무슨 원소 더하래? 가장 큰 거 더라고 돼 있죠?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시원아? 이건 뺄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917번 보자. 이제 요게 조금 난 재밌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 917번 보니까 일단은 A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가 1, 2, 3, 4, 5, 6,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X라는 녀석의 조건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원소가 2개 이상 있다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자, A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까지 써놔야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나가 조금 중요한데, 모든 원소의 합은 홀수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굳이 쓰진 않을게요. 알겠지? 자, 그런데 지금 보면 홀수만 체크해볼게. 홀수가 1 있고요, 3 있고요, 5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런데 원소가 2개 이상인데 원소의 합은 홀수다라고 돼 있죠. 그럼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X 안에 홀수가 그냥 3개다 하면 돼. 그럼 봐봐, 시원아. 홀수가 3개가 이거지. 봐봐. 어차피 홀수 3개를 더하면 홀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홀수가 홀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시점에서 뭘 만족했냐면, 모든 원소의 합은 홀수에다가 거기다가 원소의 개수도 2개 이상이잖아. 그치? 아니?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2의 6제곱에서 3개를 항상 포함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이미 홀수 3개를 더한 시점에서 짝수가 몇 개 들어가든 상관없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결국 몇 개가 되잖아? 8개가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볼 건데,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야? 자, X 안에 이번에는 시간 홀수가 몇 개 있는 거야? 홀수가 1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홀수가 1개니까 셋 중 하나는 무조건 포함되고요. 나머지 2개는 포함 안 한다라고 봐야겠죠. 아니? 그럼 봐봐. 봐봐.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에서 얘를 만족하면 거기다 곱하기 3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왜? 얘가 들어갔을 때 얘가 들어갔을 때 따로따로 보면 되잖아. 맞아?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될 거야. 2의 6제곱에다가 빼는 건 똑같겠죠. 어차피 포함되는 거 하나, 포함되지 않는 거 2개, 반대죠. 어쨌든 뭐 3개 빼죠.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봐봐. 이렇게 되면은 얘는 포함하고 2개는 버린 상태에서 부분집합 찾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좀만 집중해봐. 자, 근데 1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1만 있는 케이스 몇 개 빼면 돼? 1개 추가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 포함하고 2, 4, 6을 부분집합하는 거잖아. 공집합은 없지. 1, 2 혼자 있을 때만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새끼 하나만 빼면은 1하고 나머지 짝수 하나 포함되면서 최소한 원소가 2개가 되면서 더했을 때 홀수되잖아. 그치? 근데 시원아, 그런 케이스가 몇 가지 있다는 거야? 그치? 3가지 있다는 거죠. 3만 포함될 때, 5만 포함될 때. 그러니까 이건 문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이해됐어요? 그럼 몇 개가 되냐? 계산하면 8, 29, 29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동현이 괜찮아? 근데 여기 좀 괜찮았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쭉 넘어가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숙제가 될 거고, 자, 집합의 연산 들어가도록 할게. 자, 208쪽 보자. 208쪽. 뭐 여러분 다 집합의 연산 개념을 알잖아, 시원아, 그치? 그래서 설명을 할 거야. 중간에 아는 거 나와도 어차피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어가자고. 알겠지? 자, 집합의 연산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첫 번째 연산 배울 겁니다. 두 번째 연산 법칙 배울 거야. 세 번째 기본 연산 성질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 배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겠지? 자, 기본적인 연산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뭐 있을까?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합집합이라는 거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 이렇게 정의했죠. A 그리고 U, B 이렇게 나타냈던 거 기억하지? 그치? 아니? 자, 물론 기호로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러면 이 합집합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건지가 중요해. 알겠죠?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그치? 원소 나열법, 벤 다이어그램, 마지막에 조건제시법이 있죠. 그래서 너네가 조건제시법으로 합집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 번은 보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이걸 조건제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X라는 원소를 나타낼 건데, X는 A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되거나, 그리고 B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원소에 해당되어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시연아, 가운데 또는이 들어갈까? 그리고가 들어갈까? 또는 또는이 들어가겠죠.
A 쪽에만 있어도 되고 B 쪽에만 있어도 되고 A랑 B 둘 다 만족하는 곳에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많이? 자, 그래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자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공간을 다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명제 배우잖아요, 그렇지? 그 글로 작성하는 거. 그 명제 배울 때도 또는이 들어가면 뭐의 개념이다? 합집합의 개념이라는 거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뭘 볼 거냐? 자, 교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 자, 교집합이라는 게 뭐야? 이게 한글이기 때문에 겹칠 교자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점, 그치? 이런 게 다 겹친다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었어요. 자, 합집합의 반대. 방금 제가 말한 거에 좀 더 집중하자. 합집합의 반대라는 거. 자, 우리가 실제 그냥 기본 연산에서 합의 반대를 찾아나, 그치? 근데 집합의 개념에서는 합의 반대가 교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영역을 합친다. 그래서 합인 거고요. 얘는 영역이 겹친다라고 해서 교집합.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합과 교가 반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정의를 조금 설명해 볼 건데 자, 이번에 X라는 원소는 A한테 포함되는 원소이면서 동시에 B한테도 포함되는 원소가 돼야 되잖아. 자, 아까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합이 될 수 있었죠, 그쵸? 이번에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또는이야 그리고야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라는 end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치? 왜? 명제 때문에 그래, 명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한글로 또는 그리고 하게 되면 합인지 변지 그림 그리면 되잖아, 그치? 맞아? 자, 근데 명제에서는 그림이 아니라 글이 나오니까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자,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합치는 부분이 아니다. 여기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죠.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자, A 묘집합 B가 공집합인 게 있어요. 공집합인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빵인 조건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걸 의미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두 집합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 서로소라고 정했습니다. 집합의 서로소. 우리가 자연수의 서로소의 정의가 뭡니까?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했잖아. 뭐 4하고 7 이런 거, 그치? 근데 집합의 서로소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서로 어때야 돼? 자, 우리가 교집합이 공집합이거나 자, 그 공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의 연소가 빵개면은 어떤 관계다? 자,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아예 떨어져 있는 이런 관계.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소라고 합니다. 이건 좀 기억해야겠죠. 맞아요. 의미가 다르지만 쓰이니까. 괜찮니?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겁니다. 자, 우리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처음 배웁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본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라는 걸 안 배워. 그런 영역을 배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연산 들어가면서 전체 집합을 배우는데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뭐냐? 그냥 정말로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U를 쓰는 건데요. 자, U가 어디서 나오는가? 뭐 유니버스인가? 뭐 거기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따로 정의할 건 없어. 말 그대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의 기준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그치? 내가 전체 집합을 자연수라고 정의하겠다? 그럼 거기에 소수나 분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전체를 정의했으면 이 전체를 벗어나는 원소나 집합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어떻게 쓸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할 땐 네모칸으로 써서 정의를 할 거야.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 다들 기억날 거야. 그치?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집합을 쓰겠다는 거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다. 자, 그리고 B라는 집합은 뭐 이렇게 있을 거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방금 C를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을 벗어나는 건 절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건 없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하자. 알겠니? 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는 뭐를 할 거냐면요. 자, 여집합이라는 걸 할 겁니다. 자, 시연아 기억나는 대로 여집합이 뭐였어? 아닌 거. 진짜 대충 기억한다, 그치? 여집합이 뭐였어? 여기 있는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했죠, 그쵸? 맞아요. 여기 있는 거 말고, 그치? 아니?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기억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A하고 지수에다가 C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지, 그치? 많이? 기억나? 지원아? 전혀 기억이 안 나? 아, 봤을 땐 기억나?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정도면 돼요. 자, 그래서 얘들아, 연산 쪽 풀 때는 그냥 너네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풀게. 오늘은 진짜로. 알겠지? 자, 그럼 얘도 정의를 해보자. 얘도 정의를 해볼 건데 자, 그럼 X라는 원소는 일단은 A에 포함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자, 이 집합을 포함하는 누구 안에 있어야겠어? 당연히 전체 집합 안에는 이렇게 포함되어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시원한 또는이야 그리고야.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그리고 and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어떻게 그릴 거야? 이 바깥쪽을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뭐가 있어야겠어? 사실 여기 전체 집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네, 그건 생략할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배울 거냐? 자, 차집합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차집합.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합집합의 반대가 차집합이 아니야. 집합의 관계에서는 합집합의 반대가 교집합인 거야, 시원아. 알겠죠? 자, 그러면 차집합은 뭐냐?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에서 내가 B를 뺀다라는 건데, 자, 이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다항식의 덧셈 뺄셈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렇지? 그냥 단순하게 수치를 뺀다라는 게 아니라 집합의 영역을 소거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 알겠지? 영역을 자른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돼. 자, 그럼 얘는 그림부터 그리게 되면 자, A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B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영역에서 B라는 영역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내가 바꿔서 이렇게 써볼게. 자, 이번에는 B에서 내가 A를 뺀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둘은 같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죠. 자, 그렇다는 건 차집합을 기준으로 뭐가 성립을 한다? 일단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한다는 거야. 물론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도 있죠. 왜? A랑 B가 만약에 서로 똑같은 집합이면은 A에서 B를 빼도 사라지고 B에서 A를 빼도 사라지니까 공집합이 되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성립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보자. A에서 B 뺀 거를 정의하면은 자, X라는 원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당연히 A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자, B라는 원소에는 포함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요게 결국 차집합의 정의다. 그럼 당연히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가 들어가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자, 여러분 책 기준으로 어디 있냐면은 지금 208쪽에 2-3의 차집합 개념 나와 있잖아요. 그치? 거기 밑에다가 하나만 적어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A 빼기 B라고 하는 차집합을 우리가 변형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잘 봐봐. 잘 봐봐. A라고 하는 건 A라고 했지. 맞니? 자, 동현아, B를 제외한다는 건 B의 무슨 집합이라는 거야? 여집합이라는 거지. 그치? 맞니? 시원아, AND라는 건 교집합이었어? 합집합이었어? 교집합.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내가 따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식만 써줘. 얘를 차집합의 성질로 쓸 건데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의심은 좀 들 거야. 왜냐면 빼는 게 사실 직관적으로 편하거든요. 시연아,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 치더라도 여집합을 구하고 A를 구한 다음에 겹치는 영역을 찾는 게 더 불편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거 배운 다음에 연산 법칙 할 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덧셈의 법칙처럼 덧셈 법칙 뭐 배웠어? 교환, 결합, 분배 배웠잖아. 그렇지? 집합의 연산 성질도 우리가 세 가지 배울 거야. 결합, 분배, 그리고 교환 이렇게 세 개 배울 거야. 자, 근데 차집합은 그게 성립을 안 하잖아. 아까 성립 안 한다고 했어. 아니? 우리가 집합의 연산의 성질은 합집합하고 교집합일 때만 할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가 차집합은 우리가 실제로 식이 나왔을 때 연산 법칙을 쓸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집합과 여집합의 형태로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변환하는 방법은 뭐야? 자, 순서대로 A 빼기 B가 있을 때 앞에 거 집합은 그대로 가겠죠. 괜찮아요? 자, 시연아, 빼기는 뭐로 바뀌어? 미친 새끼네. 교집합.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집합은 뭐로 바뀐다? 여집합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내가 지금 색깔별로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문제에서 A 빼기 B만 나올까? 사실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냐? A 여집합에 B 여집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차집합의 형태를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뭐라고 했어? 앞에 거는 그대로 빼기는 교집합, 뒤에 거는 여집합이야. 당연한 거죠. 나의 반대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겠죠. 그치?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차집합이 나오든 대응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차집합의 성질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 괜찮아? 자, 그 밑에 연산법칙 할 건데 자, 지금 좀 빠른가요? 괜찮아? 배웠던 거 개념 정도는 기억나고 있어, 동현아? 오케이, 좋아. 이 정도면 해도 괜찮아. 알겠지? 자, 이거 유형이 얘들아 20개가 넘어. 물론 두 번만에 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좀 끊어서 가려고 해요. 무리해서 나가진 않을게. 알겠지? 자, 집중하자.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자,
자 이제 두 번째로 연산 법칙을 진행할 건데, 자 우리가 덧셈 법칙처럼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첫 번째는 무슨 법칙이냐면, 자 교환 법칙입니다. 자 근데 시연아, 내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첫 번째 합집합, 두 번째 교집합이야, 알겠지? 자 그럼 뭐야, 첫 번째는, 자 내가 A 합집합 B가 있으면 이거 순서 바꿔서 뭐 해도 된다는 거야. B 합집합 A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굳이 설명 필요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성립한다는 건 당연히 교집합도 성립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연산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만약에 내가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한다고 해도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근데 연산 기호가 다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 알겠지? 만약에 여기가 교집합이 들어간다고 해봐. 그럼 나는 B랑 C를 교집합하고 싶은 건데 이거 순서를 막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돼. 이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A랑 C를 먼저 교집합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A는 무조건 어떤 연산에만 적용해야 돼. 합집합에만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자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시간이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연산 법칙이 같을 때 교환 법칙 쓰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인지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볼 거냐? 결합 법칙을 볼 거야. 자 시연아, 우리 결합 법칙이 뭐였어? 연산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어떤 거를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렇지? 맞아? 자 그래가지고 이런 거였죠? 자 내가 A의 합집합이 있고 B의 합집합이 있고 그다음 C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야? A랑 B를 먼저 합집합으로 하나, 그 다음에 B랑 C를 먼저 합집합으로 하나, 결국 똑같다는 거잖아, 그렇지? 최종적으로 뭐야? 그냥 괄호 없이 A부터 C를 순서대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이게 결합 법칙이었잖아, 그렇지? 맞아? 그러면 합집합일 때나 교집합일 때나 결국은 뭐야? 어떻게 결합하든 연산은 똑같겠죠. 내가 이거 막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굳이 증명할 필요 없겠지. 너네가 머릿속으로도 확인 가능하잖아,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연산 기호가 같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연산 기호가 동일시에만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자 내가 만약에 A의 합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B의 교집합 C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근데 내가 이거를 마음대로 결합 법칙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합하고 교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니? 증명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틀려요. 알겠죠?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연산 기호가 동일할 때만 결합이나 교환 법칙 쓴다는 거 인지만 해주면 된다. 알겠니? 자 그러면 연산 기호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뭘 쓸 거냐? 자 우리가 마지막에 진행해야 될 분배 법칙을 조금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시안이한테 물어볼게. 해봐도 돼요? 자 그럼 내가 3 곱하기 1 더하기 2, 우리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배 법칙이잖아, 그치? 자 뭐를 분배해야 돼, 시안아? 3을 정확하게 말하세요. 3만 분배할 거야? 3하고 연산기호 곱하기까지 분배해야겠죠. 그래, 말장난인 거 알아. 말장난인 거 알아요. 알겠죠? 자 그럼 제가 A 합집합에다가 가로 열고 자 B 교집합 C라고 할게. 새로운 연산이잖아, 그치? 그럼 너네가 단순하게 집합 A를 분배해요가 아니라 누구까지 합집합까지 내가 분배하겠다 인지하자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나도 알아. 명확하게 하고 가자고. 알겠죠? 연산까지 분배한다고, 시원아. 알겠지? 기분 나빴어 혹시? 기분 나쁜 표정인데? 익숙해져 있어. 기분 나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가? 익숙하다니. 오늘 낮에 어제 해찬이었는데. 그래요? 어제 낮에 딱 혜리쌤하고 에코쌤하고 점심 먹어, 특강 끝나고 점심 먹으러 딱 저기 피자스쿨 뒤편에 브런치 카페 같은 데 있잖아. 가서 커피 사러 딱 갔는데 혜찬이가 홍성기네하고 같이 가더라고. 전화해서 얘기했어. 혜찬아, 그런 애랑 놀지 마라. 질 떨어진다. 근데 옆에 성준이 왜요? 이실 그러더라고. 바로 끊었어, 보기 싫어서. 자 A 합집합 C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가운데 뭐라고다가 BC를 연결했던 이 교집합이라는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연아, 우리 옛날에 처음 곱셈 공식 배울 때 인수분해도 배웠잖아, 그치? 자 인수분해의 반대는 뭐야? 전개죠, 그쵸? 물어볼게. 전개가 어려워, 인수분해가 어려워? 인수분해가 어렵죠. 왜? 곱셈 공식은요, 여차하면 진짜 전개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
네,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식을 정말 외우거나 두 번째는 뭐야? 조직제법을 하거나 세 번째는 뭐야? 공통인수를 정말 찾는 과정을 해야 되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가 지금 전개를 하라는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첫 번째로 내가 뭘 강요했어? 연산기호가 다를 때 하는 거라고 하니까 연산기호가 다르면 너네가 인지할 거라고. 그치? 근데 문제는 이거를 거꾸로 돌아가는 거를 인지 못할 때가 있어. 이대로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공통 집합과 연산을 묶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했을 때 더 편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런 거를 인지 못하고 그냥 문제를 풀 때도 있어. 특히 너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풀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거나 전개를 하거나 자 너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 게 좋아요. 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주어진 긴 식을 하나로 줄이는 거잖아. 그치?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보고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요. 지금 209쪽 쭉 봐봐. 209쪽에 4번 집합의 연산 기본 성질 나와 있죠. 아니 그 7가지 당연한 걸 볼 건데 7번 잠깐 봐보자. 7번 뭐라고 돼 있어? A 빼기 B가 바뀐다고 돼 있죠. 내가 아까 말했던 차집합의 성질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하고요. 6번 봐봐. 자,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렇지? 1번부터 7번은 당연한 거를 쓰는 거야. 한번 쭉 봐봐. A 합집합 A는 A다. A 교집합 A는 A다. 요 부분 내가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괜찮아? 쭉 보고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시간 없겠지, 그렇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그 참고 보면은 다음 모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같은 표현이다라는 건데 거기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거를 나는 외우는 거는 정말 반대입니다. 너네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든 해서 다음과 같은 1번부터 6번까지 식을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자, 그 중에서도 저는 몇 번을 보려고 하냐면요. 4번 보려고 하는데요. 4번 봐봐. 자, 동현아 4번 뭐라고 돼 있어?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고 돼 있지. 그치?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시원아? 다시 차집합의 성질로 바꿀 수 있죠. A 빼기 B가 공집합이래. 그럼 뭐가 돼? 3번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맞아? 자, 그리고 5번이 조금 중요한데 5번은 뭐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각각을 여집합했더니 뭐가 바뀐 거야? 부분집합의 관계가 바뀐 거죠. 이것도 당연한 사실이잖아. 그치? 맞니? 자, 그 다음에 6번 봐봐. 6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B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보자마자 너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원래는 B가 컸겠지만 여집합하면 A가 더 크니까 뺐을 때 사라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 너네가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외울 수 있으면 뭐 외우는 게 좋죠. 근데 우리 외울 게 많잖아. 시원아 외우는 게 좋아? 그냥 조건 보고 이해하는 게 편해? 조건 보고 이해하는 게 우리 좀 더 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거야. 이건 어떤 반을 설명을 외우라고는 안 해요.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과감하게 외울 거면 문제에서 나오는 모든 케이스를 외우던가. 근데 너네 알잖아. 공식이라는 게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적용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볼게요. 드모르간의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마지막에 여기다 쓸게. 자, 여러분도 옆에 써주세요. 지금 쓰지만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편이에요. 의 아니에요? 너 국어 몇 등급이야? 1등이죠. 그 말 들어야지. 이 조리제법. 너 역시 조리제씨 알아? 뭘 고민하고 있어 병신아. 조리제씨가 어딨어 이씨. 자, 이거 써주세요. 이게 진짜 절대법이 뭐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개수와 상성만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조림제법이라고 하죠. 그쵸? 자, 여집합의 분배라고 하겠습니다. 쓰지 마. 여집합의 분배라고 그냥 명칭을 조금 바꿀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쓰지 말자. 알겠지? 자, 그럼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 내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다시 한번 여집합하고 싶다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여기 있는 여집합을 주어진 모든 연산에다가 하는 거를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면 뭐뭐이다를 뭐뭐 아니다로 바꾸는 부정이잖아. 그치? 맞니? 자, 그럼 A의 반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A의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의 반대는 내가 늘 교집합이라고 했죠. 그치? 자, 나를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 자기 자신 되는 거잖아. 그치? 맞니? 자, 여기서 한술 더 뜨자. 자, 시원아. 자, 집합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교환법칙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맞니?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자,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고 차집합의 성질 이용하면 B-A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 물론 여기는 집합의 연탄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드모르간의 법칙은 얘만 잘 하셔도 된다. 알겠지? 자, 그럼 당연히 이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중요한 거는 분배가 중요하다? 아니다. 너네가 문제를 봤을 때 이거를 여집합으로 묶어서 활용할 생각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방금 이것도 아까 내가 하나도 말했는데 이렇게 활용해보자. 내가 좌변과 우변을 다 뭐 하고 싶냐면 여집합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를 여집합할 땐 뭐 해야 돼?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차집합은 집합의 연산 성질을 쓸 수 없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 만약에 드모르간의 법칙 했다고 해봐? B가 되고 A가 되고 더하기가 돼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알겠지? 무조건 연산할 때는 뭐라고 고치자? 교집합이라고 고치고 시작하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 B 여집합의 교집합의 A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드모르간의 법칙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뭐가 돼? 그냥 A 빼기 B가 되거든. 교환 법칙 한 다음에 차집합의 성질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연산 법칙을 쓸 수 있다. 괜찮니?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딥하게 할 건데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 더 해도 될까요? 생각보다 설명 많이 하지 않아? 그래도 들어. 너네한테 쓰라고 하진 않잖아. 알겠지? 자, 이런 식이 나중에 앞으로 나올 거야. 됐어요? 자, 이런 식도 있을 거야. 둘이 같다는 거 이해되나요? 자, 여기다가 그려볼까? 자, A 빼기 B가 어디야? 샤나? 여기죠. 맞습니까? 자, B 빼기 A가 어디야? 여기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인 것도 여기 양쪽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자, 집합 B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긴 두 식을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은 이쪽하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양쪽이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는 것만 포함한다고 해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정해요.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 이해되니?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할 건데 이 대칭 차집합을 내가 앞으로 기호를 뭐라고 할 거냐면 A 별 B라고 가정할 거야. 이해되니? A 별 B면 둘 중 하나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둘 다 똑같은 말이지, 동현아. 그치?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랑 기호가 있어요. 닥치세요. 다시 설명할 거니까. 뭐냐면 이거 내가 임의로 기호를 만든 거라고 했잖아. 실제 문제에서는 다른 기호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갈 수 있어. 얘를 세모라고 정의할 때도 있고요. 얘를 그냥 옛날에 우리 배웠던 합성함수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나타낼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1 때 이런 거 기억나? A 별 B라고 하면은 너네 A 더하기 B 한 다음에 마이너스 AB라고 계산해.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잖아. 근데 우리가 대칭 차집합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매번 쓸 수 없으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얘를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서 그 대신 이 세모라는 기호가 동그라미라고 하는 기호가 나오면 너네 이렇게 계산해라 라고 합니다. 둘 중 하나가 나옵니다. 그 둘 중 하나를 계산하면 결국 그림이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런 형태를 우리 뭐라고 하겠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대칭 차집합은 그냥 얘나 얘야. 근데 이걸 너무 쓰기 힘드니까 이런 기호로 실제로 나타내는 문제가 다다음 시간에는 할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호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와. A 대칭 차집합 B가 있으면은 B 대칭 차집합 A랑 똑같냐고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기호를 가지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분배 법칙이 성립하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다음 시간에 그 성질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테스트 보는 짜치는 짓까지는 안 할게.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에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의 뭐를 물어보는 거야?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A 별이 있고요. 그다음에 B 별 C가 있으면 얘가 분배가 되냐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시간에는 아마 내가 나도 이거 한지 조금 돼가지고 8가지 정도 있어요. 그 8가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써놓고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인지해주면 조금 좋겠다. 그게 같은 말이긴 한데 뭐, 그치? 내가 뭐 테스트 보거나 그럴 건 아닌데, 지금 책에도 보니까 209쪽에 노트에 나와 있죠, 그쵸? 대칭 차집합이라고 써있진 않은데 초록색 그림으로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는 하겠다. 근데 우리가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 이 새끼의 성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 얘들아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 라고 나오진 않아.
근데 이런 꼴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붙인 것 뿐이고요. 이거에 대한 성질도 물어보는 게 종종 나옵니다. 스매시 이따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하진 않을 거고요. 다음 시간쯤에 할 거야. 알겠지? 자, 개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좀만 쉬었다 할까?